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뉴스 보셨죠?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씨, 이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사실 그 청와대가 지금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이제 공항공사 사장에게 직접 지시했다기보다는 공항공사 사장 밑에 있는 분들에게 말이죠, 새로운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학재 씨가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됐으니까 지금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못하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학재 사장이 이제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새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포상 관계부터 시작해서 또 그동안에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대가성 어떤 평가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것도 이제 대통령실의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좌파 우파를 떠나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정광훈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특수공무집행, 근조조물, 침입 이런 교사 혐의가 있다면은 1년이 지난 다음에 구속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에게 말이죠, 몸이 불편해서 토요일이나 주일 외에는 늘 누워서 생활한다는 정광훈 목사입니다. 이분에게 이제 도저히 우려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기 위한 어떤 구속이 아니냐, 그런 것인데, 일단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말이죠, 완전히 그 보수 괴멸 작전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위축이 되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어제는 정광훈 목사, 오늘은 이학재 사장, 내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간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나면은 왜 이렇게 이 나라의 풍랑이 심하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는 적폐청산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습니까? 내란 머리를 하다가 3대 특검으로 말이죠, 이렇게 나라를 들썩이다가 돈이 수백억이 지금 소모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3대 특검을 종합적으로 지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말이죠, 그냥 보수를 탈탈탈 털어버리겠다. 부설과 비상계엄을 2시간 정도 만에 해제를 했죠. 그런데 공무원들 세계부터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하겠다, 그런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그때는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도 좀 따지고 싶습니다. 본인이 말이죠, 나라가 자경화되고 친중 친북 엉망진창이고 간첩들이 점령하고 그랬으면은 취임 초기에 지금 이재명 문재인이 하는 것처럼 그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가를 바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이게 뭐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간 비상계엄을 했든 어떻게 됐든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기가 잠깐 흘렀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위기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천공항공사 사장, 신임 사장 올 때까지 인사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노골적으로 너 그만둬. 현직 사장에게 말이죠, 그 부하들에게 새로운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마. 이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 이게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의 그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의 말이죠, 페이스북 글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진 커밍스가 말이죠, 한 3시간 전에 글을 올린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인천공항을 왜 건드리나,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 주장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체 왜 인천공항 사장을 이토록 집요하게 흔드는 것인가?
명백한 어떤 범죄나 중대한 직무상 비리가 있다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런 상식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의 그 책갈피 속에 들어있던 달러 유출이 있죠.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학재 사장에게 창피를 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대통령실이 나서서 직접 공항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이학재 사장에게 도대체 어떤 비리가 있나? 어떤 불법이 확인되었고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가? 입증되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답을 하기를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은 단 하나다. 바로 이제 권력의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말이죠. 정권의 정치적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만으로 공기업 수상을 말이죠. 찍어 누르고 여론모래로 몰아세우고 조직을 막 흔들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것은 공산 독재 국가들이 내부를 장악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 독재 국가들이 내부를 장악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자, 이재명 정부가 이학재 사장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죠. 이 공산 독재 국가들이 내부를 장악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공산 독재 국가로 가는 것입니까?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글을 이어가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왜 하필 공항이냐는 질문이다. 공항은 단순한 공기업이 아니고 인천공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인프라이며 국경관리의 최전선이고 정보와 인적 흐름이 집중되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 관문을 흔들어야 막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꼼수입니까? 그런 그 뉘앙스로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공항이냐? 공항은 단순한 공기업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인프라다. 국경관리의 최전선이라고 그러죠. 자, 이 국경관리의 최전선인 공항을 왜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흔들까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은 공항마저 자기 사람들로 채워 넣기 위해서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죠. 정권의 비판적이거나 독립적인 인물은 모두 제거를 하고 말 잘 듣는 인사들로 국경관리 보안 핵심을 채우려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에 대한 통제력을 정치 권력이 직접 주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이재명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걱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적인 공공기관의 수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 그 국가는 이미 위험한 경계선을 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안보 인프라 플랫폼 같은 핵심 영역에서 전문성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재편하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고 민주국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형태의 국정운영이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아무 잘못이 없는데 국가의 국경선의 최전선이 바로 인천공항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죠. 누가 나가고 들어오는지를 직접 이재명 정부에서 통제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공산국가들이 말이죠. 이렇게 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흔드는 방법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상식 바뀌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죠. 민주당의 그 폭주를 막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말이죠, 이왕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안 가진 것은 아닌데요,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점입가경,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사람은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잘못된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국민정황권이 더 마음에 지금 와닿는 시간 아닙니까? 자, 토요일날 광화문 국민운동, 주일날 광화문 전국 주일연합예배, 이런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잘한다면 지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전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코스피가 5천을 돌파 안 한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달러 환율이 높아서 말이죠, 지금 엄청 말이죠, 고통받는 계층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좀 더 신경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